학교 작년 6월 모의고사 녹화 강의 34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각기관들은 유일한 채널이래요. 소통의 뭐와 뭐 사이에, 뇌와 바깥 세계 사이에 그 소통의 유일한 채널이래요.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simply put, 단순하게 놓으면 이런 뜻이니까 간단히 말해서 이런 뜻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뇌는 디자인되지 않았대, 설계되지 않았대. to sense, 느끼도록, 그것 스스로 on once on 하면 스스로 이런 뜻이야. 뇌 스스로 무언가를 느끼도록, 감각을 느끼도록 설계되지가 않았대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예를 들면 나오면 늘 앞에 문장이 주제 문장이랑 매우 가깝다라는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문장을 다시 읽어보면 뇌는 스스로 느낄 수 있다 없다 라는 거를 바로 판단하셔야 돼요. 뇌는 스스로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경로다. 뇌가 뭐 바깥 세계를 알고 느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다라는 게 바로 주제죠. 그래서 노출된 뇌는 would neither A nor B니까 A도 아니고 B도 아니래요. 노출된 뇌는 그 뇌 위에, 여기서 이시 브레인이에요. 그 뇌 위에 이 라이트를 감지하지 못한대요. 근데 어떤 라이트냐? 샤이닝, 빛나는 라이트. 그 뇌 위에다가 직접적으로 빛나고 있는 빛을 감지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뭐도 못하냐? 느끼지도 못한대요. 무언가를. 어떤 거냐? 그 뇌를 만지고 있는 무언가를 느끼지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뇌를, 머리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뚜껑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뇌가 우리 두개골 안에 있죠? 여기 위에다가 빛을 아무리 백날 쏴봤자 얘는 느끼지 못한다고. 그리고 이 뇌를 만진다고 해도 느끼지 못한다고. 왜냐? 뇌가 바깥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경로는 뭐니까? 감각기관이니까. 코, 눈, 피부, 뭐 이런 것, 귀 이런 것들이니까 뇌를 스스로 뭐 이렇게 빛을 쫀다고 해서 느끼는 게 아니고, 뇌가 그리고 또 만진다고 해서 느끼는 게 아니래요. 사실은 환자들은 종종 깨어 있대요. 뭐 동안에? 뇌 수술 동안에. 설저리 하면은 특히 외과 수술입니다. 뇌 수술 동안에. 그리고 이것은 계속적인 용법의 관계대명사니까 접속사 and랑, 접속사는 뭐 문맥에 맞게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명사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선행사는 앞절 전체예요. 그리고 이것은 도와준대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외과 의사가 뇌의 특정한 영역, 특정한 지역, 특정한 영역을 isolate, 고립시키도록 도와준대요. 뇌의 특정한 영역을 고립시키도록 도와준대요. 고립시킨다는 게 뭐겠어? 뇌의 특정한 영역을 분리해준다는 거겠죠. 그래서 또 예시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깨달았대요. 뭐를 깨달아? 뇌의 이러한 특성을 깨달았대요. 2000년도 더 전에 그가 말했을 때 뭐라고 말했대요? 그 2000년도 더 전에는 뭐라고 말했대요? Nothing is in the mind. 아무것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정신 속에 존재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관계대명사가 mind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nothing을 꾸며주는 거예요. nothing 뒤에 관계대명사 대절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은 동사 부분은 너무 짧은데 주어 부분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주어 동사 먼저 써주고, 야 여기 관계대명사 넣어서 얘를 수식하자, 이런 관계대명사절의 위치가 변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동사 부분이 너무 짧으면은 주어를 수식하고 있던 이 관계대명사절이 주어 바로 뒤에서 수식하는 게 아니라 여기 끝에서 동사 부분이 끝나면은 수식해주는. 아무것도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는데, 근데 그 아무것도가 뭐냐? 감각들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 아무것도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중부정이라서 여러분들 해석할 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모든 것은 감각기관을 통한다 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 아무것도 우리 마음속에는 없다 이런 뜻이니까 모든 것은 결국에는 감각기관을 통한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2000년 전에 이미 말했대요. 이런 개념은 보여질 수 있대요. 명확하게. 언제? volunteer들, 자원자들이 are blindfolded. 눈이 가려지는 거죠. blindfolded니까 눈이 감기는 거니까 눈이 감겨지는 겁니다. 눈이 감겨졌을 때, 눈이 가려졌을 때, 그리고 또 뭐 됐을 때, 여기 pp가 두 개입니다. placed. 여기 pp 하나. 눈이 가려지는 거고 pp 두 개. 그리고 placed 놓여지는 거죠. place가 놓다라는 뜻이잖아. 수동태니까 놓여지는 거죠. 어디에? 따뜻한 물 속에. 근데 어떤 물이냐? 감각기관 차단 탱크래요. 그럼 물 탱크가 있거든요. 빛도 안 들어오고 소리도 안 들리고 그냥 물만 가득한 그런 물 탱크가 있어. 그런 데선 감각기관이 차단되겠죠. 그런 탱크에 따뜻한 물 속에 놓여질 때 이런 개념이 명확하게 보인대요. 감각기관이 차단됐으니까 우리 뇌가 혼란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읽어볼까요? 그들은 곧 경험할 거래. 어떤 시각적인, 청각적인, 그리고 촉각적인,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네. 촉각적인 hallucinations, 환각을 경험할 거래요. 뭐뿐만 아니라, as well as 하면은 뒤에 있는 게 뭐뭐뿐만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incoherent, coherent 하면 일관된 이런 뜻인데 in이니까 일관성이 없는, 모순된 그런 일관성이 없는 사고 패턴, 생각 패턴뿐만 아니라 이러한 환각들을 경험할 거래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든 것은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 것은 없다고 했으니까 감각기관이 차단된 탱크 속에서는 우리 감각기관이 다 차단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정보량이 없겠죠. 어떤 감각으로 우리가 뭔가를 느끼고 뇌에서 인식을 해야 되는데 모든 감각기관이 다 차단됐으니까 정보량이 없으니까 뇌가 환상, 할루시네이션을 느낀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환각들을 느끼냐? 뭐 헛것을 보기도 하고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 어두우니까. 근데 뭐 헛것을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뭐 소리를 들을 수가 없죠. 그 외부랑 차단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뇌가 착각을 일으킨다. 이러한 실험들 그리고 others 다른 실험들로부터 it is apparent that 여기가 진짜 좋아요. 대절이 apparent 명확한 분명한 이런 뜻이야. 대절은 명확하다. 우리는 끊임없는 인풋이니까 입력값이죠. 정보량 이런 뜻이에요. 입력값. 우리는 끊임없는 입력값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하다. 뭐로부터의 입력값이야? 우리의 감각기관으로부터. 뭐 하기 위해서? 기능을 끌어내기 위해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 우리에게 인격과 그 다음에 지성을 주는 그런 기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각기관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입력값, 정보량이 끊임없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하대요.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감각기관이 차단됐을 뿐인데 우리의 인격과 지성이 정확하게 기능하지 않았잖아. 환각을 보고 환청을 듣고 이랬으니까 우리가 우리 인격과 지성을 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감각기관으로부터 오는 입력값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이 이제 실험으로 증명이 되었죠. 한글 주제문 읽어보시고요. 이런 거는 뭐 같이 읽으면 더 좋긴 한데 강의 시간이 짧은 게 오히려 좋으니까 한글 주제문, 영어 주제문, 한글 해석 보지 말고 직독시켜 해보시고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한글 주제문이라고 하니까 애들이 한글로 착각하겠다. 코리언으로 한 줄 주제문입니다. 한 줄 주제문은 영어랑 한글로 나뉘어져 있죠. 영어로 되어 있는 거는 밑에 해석 보지 말고 직독직해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한글로 되어 있는 이 주제문은 그 위에 있는 거를 직독시켜 한 게 아니라 의역한 겁니다. 선제로 나올 수 있게끔 의역한 거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밑줄 긋는 겁니다. 형광펜으로. 영어 주제문에서 밑줄 그을 만한 데는 The brain cannot sense on its own. 뇌는 스스로 감각할 수 없다. 그리고 rely on sensory organs. 감각기관들을 의존한다. 그다음 그 뒤에 투부정사도 중요합니다. 이 주제문 자체는 다 중요해요. 요약을 볼까요? 요약에서는
첫째 줄 중요하네. 뇌는 자체적으로 외부 자극을 느끼거나 감각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유일한 통로는 감각기관이다. 이런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 세부 내용 추론으로 중요하고요. 그다음 맨 마지막 줄 말고 밑에서 두 번째 줄 끝에 볼까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끝에 핵심 요약. 이를 통해 인간이 인격과 지성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각기관을 통한 지속적인 외부 자극 유입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이게 마지막 줄에 있는 거잖아. 그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된 거잖아. 그래서 핵심 요약하고 주제문 읽으면서 핵심 소재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다가 밑줄을 긋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글을 이해하는 사고력이 그런 걸로 늘어나요. 매우 중요하니까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옆에다가 간단하게 내용 정리.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기 지문을 읽을 때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거는 글을 다 읽고 나서 읽는 걸 추천드려. 뇌는 감각기관으로만 감지할 수 있다. 혼자 느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감지할 수 있음. 그 다음에 감각 차단은 뇌의 사고 장애와 환각을 유발한다. 유발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여기가 중요한 말이야. 감각의 지속적인 인풋, 입력값, 정보량이 필요하다. 입력이 필요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거는 진짜 간단하게 그냥 내용 정리한 거야. 핵심 요약을 여러 번 읽으셔야 됩니다. 핵심 요약만 읽어도 그 지문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핵심 요약만 읽어도 정말로 핵심 요약만 읽어도 실전에서 지문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한 번만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핵심 요약을 3-4번 읽어야지. 이 지문 분석하면서. 그 다음에 저기 제목 잡읍시다. hour입니다. our brains, 우리의 뇌는 work, 작동한다. normally, 정상적으로. 오직 뭐 할 때? only with input, 오직 입력값이 있을 때. 뭐로부터? 우리의 감각기관들로부터 입력값이 있을 때 이제 normally,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제목 같은 거는 이대로 나오는 거는 사실상 확률이 매우 낮고요. 그냥 좀 감을 잡아보라고. 제목을 그래도 써놓고 한 번씩 읽어보면은 선지 제목 문제를 만났을 때 완전히 똑같이 나오는 거는 확률상 매우 낮지만 그래도 그 비슷하게 나올 거 아니야. 느낌이 비슷하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파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잠깐 멈춰 두시고 내신 선지 대비 패러프레이징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isolate 나왔고 characteristic 나왔고 deprivation, incoherent, apparent 이런 거 나왔죠. 밑줄 그으시고 여기가 왜 단어로서 중요하냐, 여기가 왜 선지의 패러프레이징이 될 수 있느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여기 아이솔레이트 있었죠. 외과 의사가 뇌의 특정한 영역을 분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 근데 갑자기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된다? integrate, combine, 결합하는 데, unite, 통합하는 데, 이러면은 틀린 거죠. 이런 게 선지에 나오면 틀리고 여기 문제로도 나와도 틀리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백날 설명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는 그 사고력을 길러야 돼서 여기 뭐 어페런트 같은 것도 다 밑줄 그으세요. 밑줄 긋고 그 다음에 유의어하고 반의어에 내가 모르는 단어 엄청 많을 거예요. 많을 수밖에 없어. 고등 단어니까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모르면은 제발 필기하세요. 여기 제가 적어놓은 유의어 반의어 있잖아요. 이게 한 번 나오고 끝난다? 절대 아닙니다. 계속 나오는 기출 단어들만 적은 거기 때문에 유의어하고 반의어 아무거나 찾아서 적은 게 아니라 기출 단어들만 적은 거기 때문에 계속 나올 거야. 그러니까 제발 적고서 필기하고서 모르는 거 있으면 필기하고서 외우세요. 단어 외우세요. 이 단어들만 외워도 매우 좋습니다. 그 다음에 37번 넘어가 봅시다. 결국에는 지금 제가 강의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이 글을 이해시키는 데 있어요. 나머지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직독직해 안 되면 가져오고 문법 안 되면 가져오고. 하지만 강의 시간에는 이 글을 이해시키는 데에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7번. 그다음에 37번을 할 건데 여기는 작년에 오답률 5위로 선정됐었습니다. 오답률이 63%, 정답률이 35%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문제인데 해석이 막 어렵다 그런 건 아닌데 글 자체가 되게 난해해. 그러니까 이렇게 좀 현학적인 지문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요즘 평가원들이. 작년에는 또 불수능이었잖아요. 영어가 1점 몇 퍼였나? 1등급이? 절대평가인데 2%도 안 됐던 걸로 알아요. 한 2% 정도 됐던 건 2% 됐나? 어쨌든 간에 그 평가원이 되게 논란이 많았던 평가원이 됐던 거라 되게 글이 현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굳이 이렇게까지 풀어서 한다고? 이렇게까지 현학적으로 한다고? 약간 이런 글이어서 내용 이해를 최우선으로 하세요. 내용 이해를 문법보다는 여기는 내용 이해를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에 관한 예시도 많이 들어보고 설명도 많이 할 겁니다. 첫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컨클루전 결론이란 뜻인데 주장으로 봐도 무방해 여기서는. 그리고 이따 지들이 주장이란 말을 써. 일단 결론에 대한 이유는 be likely to 부정사 하면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잖아. be unlikely to 부정사니까 뭐뭐 할 가능성이 낮다죠. consist in 하면 뭐뭐로 구성되다. 매우 가능성이 낮대. 뭘로 구성될? 하나의 어떤 주장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낮대요. 그러니까 결론에 대한 이유, 주장과 결론은 살짝 다르긴 한데 결론은 마지막에 내린 주장 또는 마지막에 내린 결단 같은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유는 하나의 주장만으로는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주장만으로는 구성되어 있지 않다 이 뜻입니다. No matter how 하면은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또는 어떻게 뭐 하든 간에 여기서는 어떻게라고 해석해야 돼. 아무리는 언제 나오냐?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면은 아무리 형용사 부사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형용사 부사 없으니까 how 어떻게로 해석해야겠죠. 초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주장할지라도 어떻게 주장하는데? 축약된 형태로, 축약된 손으로 이런 뜻이니까 축약된 형태로 우리가 그 주장을, 그 결론을 어떻게 주장할지라도 그것은 분석적으로 복잡한 상호작용이다. 뭐의? 많은 아이디어들과 그다음에 암시의 많은 아이디어들과 암시의 상호작용이다. 암시라고 하는 거는 함축된 의미를 말해요. 함축된 의미가 곧 암시예요. 첫 문장에서 결론에 대한 이유는 하나의 주장으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짧게 말해도, 그것은 아무리 축약된 형태로 말하더라도 많은 아이디어들과 함축된 의미, 암시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복잡한 인터랙션, 상호작용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그러니까 이유가 하나로 주장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했죠. 이유는 하나로 주장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must be broken down, 부셔져야 된다, 해체되어야 된다, 분리되어야 된다. 뭘로? 사슬로. 근데 뭐의 사슬? 더 정확한 전제입니다. 전제들의 사슬로 해체되어야 된다, 분리되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정확한 전제들의 사슬, 곧 연결고리죠. 연결고리. 더 정확한 전제들의 연결고리로 나뉘어져야 된다. 이유는 하나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이유는 더 정확한 전제들의 연결고리로 해체되어야 돼요. 구성되어야 돼요. 뭐 세분화되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핵심 문장만 좀 찍어서 읽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이유가 동격입니다. 주장, 어떤 주장? University education, 대학 교육은 should be free, 무료여야 한다 라는 주장. 누구에게 무료? 그 오스트레일리언스니까 호주 사람들이죠? 호주 사람들. 여기까지 대절입니다. 호주 사람들에게 대학교 교육은 무료여야 한다는 주장. 그 주장은 지지받을지도 모른다. 뭐에 의해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근데 어떤 이유인데 여기도 설명해주고 있어요. The economy, 경제가 이익을 얻는다는 이유에 의해서 지지될지도 모른대요.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이익을 얻냐? 잘 교육받은, 대학 교육을 받은 애들이겠죠? 잘 교육받은 호주 인구로부터 경제가 이익을 얻는다는 그런 이유로 지지받을지도 모른대요. 하지만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분석은 명확하게 표현되고 있는가? 한 가지 지문으로, 한 가지 주장으로. 상황에 대한 우리의 분석이 단 하나의, just one, 단 하나의 진술 안에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가? hardly니까 부정입니다. 거의 그렇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거의 그렇지 않다. 여기까지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끝까지 읽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결론은 뭐에 관한 것이다? 결국에는 그 주장은 뭐에 관한 것이었어요? 대학교 그리고 무료 교육에 관한 것이다. 뭐인 반면에 그 이유가 몇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반면에 결론은 대학 교육과 무료 교육에 관한 것이다. 즉, 근데 그 몇 가지 아이디어들이 뭐냐? 경제가 이익을 얻는 것, 경제적인 이익, 여기서는 그냥 동사로 말고 명사로 해석해야겠네요. 몇 가지 아이디어들이 뭐냐? 경제적인 이익, 그리고 잘 교육받은 인구라는 거죠. 다음 문장까지 읽을게요. 다음 문장까지. 연결고리, 체인이 링크로 바뀌어서 나왔네요. 이 두 가지 아이디어들과, 여기서 이 두 가지 아이디어들은 뭐겠어요? 경제적인 이익과 잘 교육받은 인구겠죠. 이 두 가지 아이디어들과 결론은 결론 사이의 그 링크, 연결고리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아이디어들, 두 가지 이유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경제적인 이익과 잘 교육받은 인구들과 그 다음에 결론, 대학 교육이 무료여야 한다는 그 결론은 might seem obvious, 되게 분명해 보일지도 모르는 반면에 The purpose of reasoning, 추론의 목적은 피하는 것이다. 뭐를? 가정하는 것을 피하는 거래. 근데 뭐를 가정하는 것을 피하는 거야? The obvious, 어떤 분명해 보이는 것을 가정하는 것을 피하는 게 바로 추론의 목적이래. 뭐함으로써? By carefully working through 하면은 면밀히 조사다 이런 뜻이야. 연결고리를 면밀하게 조사함으로써, 뭐와 뭐 사이에, 많은 아이디어들 사이에 있는 그런 연결고리들을 조사함으로써. 근데 어디 안에 있는 많은 아이디어들이에요? 이유의 초기 주장, 초기 진술 속에 있는 그런 많은 아이디어들 사이에 연결고리를 면밀히 조사함으로써 오비어스하다고 가정하는 것을 피하는 게 바로 추론의 목적이래. 끝까지 읽었네. 그러면은 이제 중간에 예시부터가 좀 이해가 안 됐을 거야. 그 전도 힘들었겠지만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 우리 첫 문장부터 계속 얘기하던 게 있었어. 첫 문장이 그냥 그거예요. 주제 문장이야. 어떤 결론에 대한 어떤 이유는, 어떤이 들어가니까 어렵지? 그러면 그냥 안 읽어도 돼요. 결론에 대한 이유는 1년의 라고 하면은 적다는 게 아니야. 더 많다는 거야. 연관되어 있는 게 쭉 늘어져 있다는 거예요. 1년의 더 정확한 전제들로 나누어져야 한다. 그랬잖아. 우리 보면은 지금 안 쓰셔도 돼요. 일단 멈추고 쓰면 되잖아. 봐봐. 이유는, 결론에 대한 이유는 하나의 주장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라고 했고, 우리가 얼마나 짧게 말하든
복잡한 상호관계다, 상호작용이다. 이유는 부셔져야 된다, 해체돼야 된다, 세분화돼야 된다. 뭘로? 더 정확한 전제들의 연결고리로. 이런 얘기 했으니까 결론에 대한 이유는 일련의 더 정확한 전제들로 나누어져야 된다. 그리고 나서 예시를 든 거야. 그 마지막에 이건 그냥 일단 적고서 설명합시다. 생각들의 명백해 보이는 연결을 살피는 게 바로 옳은 추론이다. 일단 이 정도로 적는데 이렇게 해도 이해가 많이 안 되실 거예요. 너무 어려워. 너무 현학적으로 풀어놨어. 일단 우리 가장 중요한 메인 컨셉을 먼저 잡고 갑시다. 결론에 대한 이유는 그러니까 최종 주장에 대한 이유는 하나의 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짧게 말해도 사실 우리가 그것을 면밀히 조사해보면 되게 복잡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유는 하나의 주장으로 구성될 게 아니라, 이유는 하나의 주장으로 만들 게 아니라 세분화되어야 된다고. 세분화가 되어야 한다고. 머스트니까 세분화가 되어야만 한다고. 뭘로? 더 정확한 전제들의 어떤 연결고리로. 그래서 예시를 들었죠. 진짜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이 예시 밑에다가 해볼게요. 대학 교육 무료라는 최종 주장이 있었어. Why? 이유가 뭐였어? 경제가 이익을 얻어. 누구로부터? 잘 교육받은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겠죠? 호주 사람들로부터. 지금 호주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서 호주 사람들이야. 호주를 지어. 그러면 잘 교육받은 사람들로부터. 최종 결론이 뭐였어요? 최종 주장. 대학 교육은 무료여야만 한다. 그거에 대한 한 가지 이유가 뭐였어? 대학 교육은 무료여야만 한다. 그거에 대한 한 가지 이유가 뭐였어요? 잘 교육받은 사람들로부터 경제가 이익을 얻기 때문에 였잖아요. 근데 이 최종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한 가지 이유만 되는 거는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는 거예요. 그거는 올바른 추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대학 교육이 무료여야 해. 왜? 잘 교육받은 사람들로부터 경제가 이익을 얻거든. 이 둘의 관계는 어때 보여? 명확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올아 보이죠? 즉 지문에 쓰인 단어로는 오비어스해 보이죠? 하지만 올바른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가지 이유만을 살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올바름을 가정하는 것을 피하는 거, 그게 바로 추론의 목적이고 그게 바로 올바른 추론이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명백함을 가정하는 것을 피하는 게 바로 올바른 추론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면밀히 조사해야 된다는 거죠. 면밀히 조사해야 돼. 엄청나게 많은 아이디어들 사이에 그 연결고리를 면밀하게 조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학생 무료 교육과 경제적인 이득, 이 둘이 명백해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에 엄청 많은 숨겨진 연결고리들, 즉 질문들, 위에서 쓰인 단어 그대로 쓰면은 전제들이 있다는 거죠. 왜 이래? 전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추론이란 뭐냐? 그러니까 추론의 목적이란 뭐냐? 좋은 추론이란 The reason must be broken down 하라고 했잖아요. 좋은 추론이란 그 전제들을, 그 이유를 더 정확한 전제들로 쪼개는 거라고 지문에 나와 있지만 그렇게 쓰면은 또 뭔 소린지 이해를 못하시겠죠. 좋은 추론이란 어떻게 해야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진짜 그냥 쉽게 설명할게요. 약간 초등학생들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해 보인다고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잠깐만, 여기 한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이유가 계속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잖아. 이건 넣을게요. 한 가지 이유로 명백해 보인다고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이유를 다 쪼개는 거야. 다 세분화 시키는 거야. 브로큰 다운 시키는 거야. 그게 바로 좋은 추론의 목적이라고 지문에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얘네가 예시 든 걸로 우리가 좋은 추론을 해볼까? 대학 교육이 무료. 대학 교육을 무료로 해야 된다. 왜? 왜? 잘 교육받은 사람들로부터 경제가 이익을 얻기 때문에 라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죠. 하지만 이 한 가지 이유가 대학 교육이 무료여야만 한다라는 최종 결론과 명백해 보인다고 해서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이유를 더 쪼개봐야 된다고. 다 쪼개봐야 된다고. 우리가 예시로 세부 질문 하나만 만들어 볼까? 저는 바로 떠오르는 게 있어요. 무료로 교육받는 국민 모두가 과연 성실하게 공부를 할까? 이거에 대한 대답은 뭐겠어요? 당연히 X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면은 대학교 교육이 무료여야만 한다라는 주장이 어때 보여? 뭔가 좀 안 맞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자세하게 이유를 쪼개보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전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대학 공부를 시킨다고 해서, 대학 공부를 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원하는 지식과 스킬이 늘까? 이것도 저는 솔직히 X예요. 그러니까 세모죠. 늘기도 하겠지. 근데 안 느는 것도 당연히 있지. 기업들이 모두가 대학 지식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 특히 호주 같은 경우에는 배관공이 돈 엄청 많이 버는 거 알아요? 그런 거는 대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배관공은 실제로 자기가 수료해보면서 일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전제들을 쪼개는 게 바로 좋은 추론이고, 그게 바로 추론의 목적이다 라고 주제를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시를 들여서. 이건 세 번째까지만 합시다. 대학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데 뭐가 들겠어요? 세금이 당연히 들겠죠. 세금과 경제적인 이익을 비교해보면 무엇이 더 클까? 이거는 저도 섣불리 대답할 수 없겠죠. 하여튼 간에 이런 전제를 계속해서 꼬리 질문으로 이런 전제를 계속해서 쪼개는 거, 브로크 다운 시키는 거, 그게 바로 추론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정도 필기했으면 어느 정도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해 안 됐으면은 더 보셔야 됩니다. 더 여러 번 보셔야 돼요. 이거는 좀 많이 어려웠으니까 분석본도 한번 같이 볼게요. 주제 문장까지 같이 해드릴게요. 주제 문장 읽어볼까요?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요구한다. 뭐를? 해체하는 것을, 세분화하는 것을 요구한대요. 세분화하는 것을. 근데 뭐를 세분화해? 한 가지의 이유를 정확한 전제들로 세분화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 그게 바로 추론이래. 그게 바로 추론의 목적이래.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숨겨진 연결고리들을 clarify,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유를 정확한 전제들로 breaking down 하는 게 바로 리즈닝이다. 뭐보다는 명백한 연결고리들을 곧바로 conclusion, 결론과 이렇게 가정하는 것보다는, 결론에 관한 명백한 연결고리들을 가정하는 것보다, 우리 이 가정은 뭐 하자고 했어? to avoid, 피하자고 했잖아. 이 가정을 피하자고 했잖아. 결론에 관한 명백한 연결고리들을
가정하는 것보다는 숨겨진 연결고리들을 명확하게 하는 거, 찾는 거, 그것이 바로 리즈닝, 추론이다. 요약적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밑줄 그어둘게요. 여기는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브레이킹 다운 하는 거다. 하나의 이유를 전제들로 하는 거다. 뭐 하기 위해서? 히든 커넥션을 찾기 위해서. 뭐보다는? 이 명백함을 가정하기보다는. 그다음에 요약. 결론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이유. 결론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이유는 아무리 간단하게 표현되더라도 첫 번째 문장이죠? 분석적으로 보면은 사실 여러 아이디어와 함축이 얽힌 복잡한 상호작용이다. 결론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이유는 결국 뭐다? 여러 아이디어와 함축이 얽힌 복잡한 상호작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의 이유는 여러 아이디어와 함축이 얽힌 복잡한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더 정확한 전제들로 쪼개 분석해야 한다. 주제죠. 예를 들어서 대학 부상 교육이라는 결론과 경제적 이득이라는 이유 사이에는 언뜻 분명해 보이는, 명백해 보이는 연결고리가 존재하지만 그것을 바로 가정하지 않고 이를 한 문장으로 뭉뚱그려서는 명확한 분석이 될 수가 없대요. 추론의 진짜 목적은 여기 너무 중요한 문장이야. 이러한 당연해 보이는 것을 그대로 가정하지 않고 어슈밍하지 않고 다양한 아이디어 간의 세부적인 연결 관계를 주의 깊게 working through, 규명하는데, 면밀히 조사하는데 있다. 이 정도 읽었으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 이해가 안 됐었더라도 한 50%만 이해되면 돼요. 그러면은 2번 읽으면 70%, 3번 읽으면 80%, 점점 이제 100%에 가까워질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읽고서 사실 시험에 보러 간다? 미친 짓이에요. 그거는 뭐 2등급, 3등급 받겠다는 뜻이죠. 지금 1등급이 10%죠? 2등급이 10%에서 한 30% 정도 되나? 1등급은 절대 못 받죠. 이거 그냥 한 번만 읽고 시험에 가면은 최소한 3번에서 4번은 읽어야죠. 최소한 3번에서 4번. 이렇게 어려운 글을 어떻게 한 번만 읽고 시험장에 들어가겠어요. 거기에 막 세부 내용이나 이런 거, 함축음이 추론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읽어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려요. 영어는 내가 대학교에 무슨 과를 들어가든 영어가 비중이 낮은 과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과가 아닌 이상. 근데 여러분들은 이과가 아니잖아요. 저 다 알아요. 이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무조건 중요합니다. 이 정도면 이해됐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신선지 대비 페르프레이징도 형광펜 긋고요. 형광펜 긋는 걸로 끝난다? 2등급 받겠다는 뜻입니다. 3등급 받겠다는 뜻이에요. 형광펜 긋고서 자기가 멈추고서 생각을 해봐야 돼. 프리사이즈, 정확한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하지? 라고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다음에 어비어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되죠. 그럼 제가 친절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가 아니라 우리 제목을 안 적었죠. 제목을 적읍시다. 이게 만약에 제목 문제 나온다? 매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목 적어드리는 거는 이제 참고로 하시고 이런 느낌이 나오면은 제목이겠구나 라고 알아두세요. 제목은 되게 함축적이잖아. 그래서 어려워. 써보시고 이 어가 부정관사잖아요. 부정관사라고 하는 건 뭐야? 정관사의 반대잖아. 정관사 더 어떻게 해석했어요? 그라고 해석했잖아. 더 북, 그 책.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관사, 정해져 있는 관사. 부정관사,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가 하나라는 거를 뜻할 때도 있지만은 부정관사, 정해져 있지 않은 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어떤이라고 해석해도 돼요. 어떤. 그래서 해석을 해봅시다. 어떤 결론에 대한 어떤 이유 속에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의 연결고리들이 연구가 되어야 된다. 어떤 결론에 대한 어떤 이유 속에 있는
아이디어들의 연결고리들은 연구가 되어야만 한다, 이런 뜻이겠네요. 똑같은 얘기잖아. 이것도 결국에는 결론에 대한 이유가 명백해 보인다고 해서 그럼 대충 그런 거지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그 결론에 대한 이유가 명백해 보이더라도 그 이유 속에 있는 수많은 그 복잡한 컴플렉스한 그 아이디어들과 암시들을 우리가 해체해서 풀어내서 그 연결고리들을 연구하고, 그런 것이 바로 추론의 목적이고 올바른 추론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을 것 같아요. 37번이 매우 어렵으니까 여러 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